노인, 아동, 또 다문화 가정, 이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사는 세상. 장애인 생활신문의 차미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듣죠.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교통약자를 위해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의 새로운 버전을 발행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개선이 좀 됐지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매뉴얼은요, 2013년 보도공사에 필요한 각종 법률과 지침서를 정리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개선 시행이 됐지만 매뉴얼에 실리지 않은 내용과 교통약자를 위한 개선사항 5가지 등 총 212건을 반영해서 이번에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횡단보도 앞에서 휠체어와 유모차의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횡단보도 앞 보도 경사도를 2배 완화했고요. 또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섬 중앙에 평탄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선 사항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도 내 건물 진입을 위해 설치되는 차량 진출입 구간에 시각장애인의 위험 감지를 위한 일시 정지용 점자 블록을 추가하거나 연속적으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복지관, 교육원 등의 시설물 출입구에는요. 주변 교통시설로부터 점자 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기준을 적용해서요. 네. 시각장애인의 이동 접근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정말 불편함이 이번 기회에 줄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네, 인천 연수구가 연수형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서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연수구는 이를 위해서요, 지난해 운영되고 있는 39개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족한 부분의 보완과 함께 그동안 공공과 민간에서 선별적으로 제공되던 돌봄 서비스 전달 체계를 통합하고요. 네. 코로나 시대에 맞게 재정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질까요? 네, 우선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요. 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와 기관을 신속하게 연계한다고 하고요. 또 찾아가는 돌봄 SOS 전담반을 운영해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종류와 제공 기간 정보와 함께 만약 공적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연수 지역 자활센터와 연계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보통 또 뭐 복지 사각지대다 이런 말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신고 체계까지 구축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주민과 수시로 접촉하는 상점이죠. 슈퍼, 네. 편의점, 미용실, 부동산 등과 협약을 맺어서요.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알려주는 우리 동네 희망지기 행동상점을 운영하고요. 네. 천여 명의 연수구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지역 주민 누구나 간편하게 위기 가구를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좋은 지원이나 정책이 있어도 이게 사실 너무 복잡하다 보면 신청하기도 힘들고 이게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신청 좀 절차도 개선이 더 됐으면 좋겠고 연수형 통합 돌봄 시스템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네, 세 번째 소식은요. 법무부가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제를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인데요. 현행 법상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난 부모가 출산하거나 혼인 이주 여성이 이혼한 뒤 태어난 아동, 귀화한 외국인 여성이 귀화하기 전에 낳은 아동 등은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도 진짜 이렇게도 출생 신고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또 외국인 자녀는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출생 신고가 불가능한 국내 외국인 자녀는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네. 이들이 법적 신분을 갖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럴 경우 학대나 착취, 매매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의료와 교육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 법안에 심의를 하게 된 것인데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생신고 진짜 꼭 돼야 돼요. 출생신고 안 되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외국인 자녀도 그렇고 또 이번에 보니까
미혼 부가 이제 홀로 아이를 키울 때 이제 출생 신고가 또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런 문제들이 또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짧은 소식 한 가지 더 있죠. 네, 경기도가 1인당 1,000만 원씩 지급하던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을요, 올해부터 1,5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립생활정착금은 중증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서 경기도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임대보증금, 월세, 생활용품 구입 등 자립 초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프로그램 훈련을 제공하는 체험홈 수료자 21명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모든 것이 정말 안정적으로 사회에 잘 정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애인 생활신문의 차미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